속보, 이강인 PSG 영입생 평가. 이강인 결국 1위한 것. 결국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영입생 투표 1위라는 사실 알려지자 현지 난리 난 상황.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험난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리그 1 정상급 윙어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20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엘리케는 PSG의 첫 번째 제안이 거부된 후 라얀 셰르키, 올랭피크 리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라며 PSG는 리옹이 세론, 재이적 시 이적료 일부 지급, 조항을 협상에 포함시키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게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강인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20세인 셰르키는 지난 2019년 16세의 나이로 리옹 1군에 데뷔한 플레이메이커다. 엄청난 재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통산 140경기 17골 2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좌우 윙어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공격진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이강인과 모든 포지션에서 겹친다. 이강인도 중앙 미드필더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 윙어로 뛸 수 있다. 셰르키가 합류한다면 이강인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PSG는 전부터 셰르키 영입을 원했다. 가진 재능에 비해 이적료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영국 팀토크에 따르면 셰르키는 리옹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셰르키는 리옹과 재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없으며 다음 경력을 위해 미래를 그리고 있다. 리옹 역시 올 여름이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단 돈 2,500만 유로, 약 373억 원, 면 영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PSG뿐만 아니라 리버풀, 토트넘 등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셰르키를 노리고 있다. 팀토크는 셰르키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2,500만 유로라는 이적료는 정말 저렴한 금액이 될 수 있다 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리버풀 혹은 토트넘이 셰르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건넬지 지켜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셰르키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양쪽 측면은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다양한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으며 두 팀이 셰르키를 노리는 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리옹은 셰르키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선수로 평가하고 있으나 계약 기간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아 셰르키를 지키는 것을 체념한 것처럼 보인다. 자유계약으로 보내주기보다는 올여름 그를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G는 최근 리옹과 접촉했다. 프랑스 게프볼 뉴스는 PSG는 셰르키를 영입하기 위해 오프닝 비드로 300만 유로 상당의 옵션을 포함해 1,500만 유로, 약 223억 원을 제안했다. 리옹은 셰르키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로마노에 따르면 리옹은 셰르키를 보내주는 대신 세론 조항을 삽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론 조항은 선수가 향후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항이다. 셰르키가 PSG를 떠나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리옹이 이적료 수익의 일부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게프볼 뉴스는 결국 PSG와 리옹은 셰르키 이적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며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 공격수를 제외하고 공격진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셰르키가 PSG에 합류한다면 이강인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더군다나 엘리케 감독이 직접 셰르키에게 전화를 걸 정도로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시즌 초반 많은 기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제 막 PSG에서 2년차에 접어든 이강인에게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소식이다. 천하의 PSG가 빌었는데 맨유 리버풀도 주목한 특급 재능. 오직 일편단심, 레알, 히어 위고, 원해요. 파리 생제르맹의 간절함도 소용이 없었다. 특급 유망주는 레알 마드리드의 손을 잡았다.
스페인의 마르카는 20일 한국 시각 레알은 나초 페르난데스가 계약을 완료하면 레니 요로 영입을 활성화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제2위 바란이라는 평가를 받는 릴의 수비수 요로는 2005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넓은 커버 범위와 안정적인 태클로 완성형 기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스 실력도 준수해 여러 빅클럽이 요로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지난 2017년 릴 유소년팀에 합류한 요로는 차근히 성장 단계를 밟으며 릴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했고,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을 앞두고 프로 계약까지 체결했다. 올 시즌에는 릴의 확실한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 잡으며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당초 요로는 레알과 더불어 PSG,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등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맨유와 리버풀 등도 요로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장 열심히 영입 작업에 나선 팀은 PSG였다. 마르키뉴스의 기량 저하와 밀란 슈크리니아르의 기대 이하 활약 등 센터백 보강이 절실했던 PSG는 레알이 요로 영입에서 잠시 주춤하자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프랑스 언론들은 PSG는 요로 영입에 가장 집요한 구단이다. 릴 회장과의 좋지 않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PSG는 그를 영입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PSG가 요로 영입을 위해 릴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도 영입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다만 요로는 오직 레알행을 원하고 있다. 마르카는 요로는 레알행을 우선시한다. 레알에서 뛰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PSG, 리버풀, 맨유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레알은 다른 팀들보다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요로는 레알 합류를 원한다. 그는 레알 유니폼을 입고 싶으며 기꺼이 그 기회만을 우선시할 의향이 있다라며 요로는 최우선으로 레알 이적을 원한다고 전했다. 빅클럽들의 열띤 관심에도 불구하고 요로의 선택은 레알이었다. 요로까지 합류한다면 음바페를 중심으로 뭉치는 차기 시즌 레알의 갈락티코 3기는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3. 축구 교수님, 수업 진도가 너무 빨라요. 제발 은퇴하지 마. 응원 본물. 토니 크로스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슬플 뿐이다. 독일은 20일 오전 1시, 한국 시각,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슈투트가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헝가리와의 유로 2024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2연승을 내달린 독일은 스위스와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16강 진출을 가장 먼저 확정한 전차군단 독일이다. 자말 무시알라의 환상적인 활약이 돋보였던 경기지만 독일의 승리를 지휘한 선수는 교수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크로스였다. 중원에서 일카이 빈도한 로베르트 안드리히와 호흡을 맞춘 크로스는 중원에서 볼백급 역할을 맡았다. 크로스의 볼백급은 헝가리 선수들에게 축구 강의를 해주는 느낌일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이날 경기 크로스의 패스 수업이 얼마나 환상적인지는 수치로도 알 수 있다. 패스를 131번 시도해 무려 124번 성공시키면서 이번 경기에서 제일 많은 패스 성공을 기록했다. 패스 성공률은 무려 95%였다. 크로스의 패스 성공 횟수와 성공률이 대단한 이유는 최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만들어낸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크로스는 중원에서 중앙과 측면 사이사이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패스를 찔러 넣어줬다. 축구 통계 매체 OPTA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서 크로스는 헝가리 수비진 사이로 넣은 패스가 무려 47번이었다. 헝가리가 독일을 상대로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펼쳤기에 중원에 자리 잡은 선수가 어떻게 공격을 풀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크로스는 중원에서 공격 조립 역할을 120%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이다. OPTA에서 공개한 수치가 더욱 놀라운 건 지난 스코틀랜드전에서도 크로스가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스를 30번이나 해냈다는 점이다. 이번 유로 대회가 시작한 후로 단일 경기 라인 브레이킹 패스 최다 선수일 2위가 모두 크로스다. 축구 교수님 이 패스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동료이자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비티냐가 지난 체코전에서 라인을 깨는 패스를 21번 시도해 해당 순위 3위에 올랐다. 크로스와의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크로스의 발끝에서 독일의 승리로 방점이 찍힐 수 있었다. 후반 23분에 나온 독일의 추가골은 크로스의 패스에서 시작됐다. 크로스가 무시알라에게 밀어줬고 무시알라가 막시밀리안 미텔스타트가 전달했다. 미텔스타트가 낮은 크로스로 긴도안에 득점을 만들어줬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크로스에게 평점 8.4점을 부여했다. 추가골로 승리에 크게 일조한 긴도안이 8.5점이었다. 크로스가 전체 2위였다. 무시알라의 활약보다도 크로스의 패스 수업이 더 대단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크로스는 정점에서 축구화를 벗겠다면서 이번 대회를 끝으로 안녕을 고하지만 축구 팬들은 크로스가 절대 은퇴할 실력이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미 크로스의 개인 SNS에는 은퇴를 만류하는 팬들의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다.